네,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. 드디어 12월 첫 증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한 달간의 전략을 잘 세워봐야겠습니다.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 않네요. 코스피가 2% 가까이 하락세를 시현하면서 2천선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.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첫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코스피가 어제 그동안 상승을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요. 그 상승분들 모두 다 반납하면서 2천선을 붕괴시키고 1990선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이후로 중국 증시의 여파를 꼽고 있는데 중국 증시 자체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거든요.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? 일단은 뭐 사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표면적으로는 지금 증감위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증권사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표면적 이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 이면에는 사실 수급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이제 경기에 대한 측면이 이슈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9월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보여왔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IPO 재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,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되면서 수급적인 요인에서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경기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10월달 산업생산 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한 4% 이상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앞전에 중국 증시 급락 이후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던 그 구간에 차익 실현 욕구와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일시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증감이 그 증권 조사 이슈와 맞물리면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질 것이냐,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의 영향까지 커질 것이냐라고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사실 오늘 대부분의 이제 뭐 매체에서 이제 SDR 편입에 대해서 이슈를 좀 다룰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증시에 대한 그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만들 텐데 여기에서 뭐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증감이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,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 중국 증시 또는 이제 이런 그 거래하는 데에서 투명성 또는 시장의 그 정화 작용을 하기 위한 선제적인 좀 조치였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이후 12월 달에 넘어가면서는 이러한 뭐 일시적인 조치나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뭐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안정을 찾을 때까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.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 소식으로 인해서 일단 우리 증시가 중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. 중국 증시의 흐름부터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까요? 일단은 뭐 SDR 같은 경우가 뭐 단기적으로 크게 뭐 중국 주식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이제 뭐 수급적인 요인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3위의 통화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는 했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은 2016년 9월 이후, 그러니까 2016년 10월 달부터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뭐 전 세계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갑자기 위안화 쪽으로에 대한 그 자산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러한 흐름들은 좀 점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. 하지만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시각,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중국 증시에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.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뭐 중국 증시를 급등을 시킬 만한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더 많이 바라봐야겠습니다. 우리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죠. 12월 증시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시장 상황 그동안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화려한 폐막을 예상하는 증권사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거든요. 어떤 걸 근거로 들 수 있을까요? 사실 증권사들은 거의 연말 그리고 이제 뭐 연초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근거가 딱히 있느냐 이 부분들은 사실 저도 뭐 증권사 쪽에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찾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고요. 대부분 이제 뭐 증권사에서 예상 밴드 연말로 들어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연초에 밴드 수준으로 만들어놨던 걸 대부분 맞추지는 못하는
그런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기보다는 현 상황을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는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이다. 그러니까 뭐 지수가 이 앞전에 상승을 할 때도 추가적인 상승을 끌어낼 만한 모멘텀은 높지 않고 2100선 이상을 실적으로 끌고 올라가야 지수가 레벨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는 지속적인 박스권, 단지 그 박스권이 폭이 넓어지느냐 아니면 좁아지느냐 이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2월 같은 경우에는 뭐 2050선 상단 뭐 쉽게 뚫기는 어려워 보이고 하단으로 그렇다라고 해도 뭐 크게 빠지기는 어렵다. 그러니까 1950선 언더에서는 분명히 연기금 쪽에서의 자금 받쳐주는 매수세력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도 그냥 2050선과 그다음에 1950선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기본적으로 이런 박스권 안에서는 주도주가 좀 부재한 그런 부분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. 그래서 그런 순환매 쪽에서는 길게 바이앤홀드로 뭐 내년까지 이 종목을 끌고 가야지라고 뭐 판단을 하기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말 들어가서 그리고 연초로 들어가서 분명히 새로운 섹터나 테마군들이 형성이 될 텐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뭐 올해만 생각을 하셔도 3월 이후에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한 주도 테마 업종군이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 상반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골라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연기금 매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기관 매수가 좀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 수급 중심 종목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IT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IT 쪽 같은 경우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OLED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V낸드, 3D 낸드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 전장화,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다 IT 신성장 스토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IT 업종 대장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스권 안에서도 IT 업종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연기금에 관련주에 또 베팅을 해보셔야겠는데요. 아직까지 1조 7천억 원 정도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연기금은 베팅하고 있나요? 사실 연기금의 베팅 성향은 뭐 워낙 단순합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연말로 갈수록 단순할 수밖에 없는데요.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, 배당 이슈가 있는 종목들 플러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지수 방어의 목적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연기금들은 뭐 업종 대표주를 뭐 선호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뭐 이중간 순매수한 종목들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, LG화학,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, 삼성물산, 한미약품, SK하이닉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뭐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, 업종 대표주,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쪽 종목들이 만약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분할로 접근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배당주, 대형주 중심으로 그 안에서도 관련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하나의 이슈가 더 있었죠. 네. 한중 FTA가 극적으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수혜주들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요. 네. 그 안에서도 좀 추려주시죠. 사실 이제 뭐 수혜주를 크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화장품 그리고 섬유 의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본다라면 의료기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. 탑픽 종목으로는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에 아모레퍼시픽 보시면서 연우라는 기업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재료나 부자재 이쪽으로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수급적인 부담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섬유 의복은 사실 뭐 베이직 하우스가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기기 쪽이 이제 뭐 바텍이랑 뷰옥스 중심으로 사실 이제 고관세 쪽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 의료기기도 분명히 고관세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연우부터 바텍, 뷰웍스까지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12월 첫 테이프를 끊을 만한 관심 종목도 하나 꼽아주시죠. 네, 일단은 뭐 의료기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업 외에 루트로닉, 그러니까 의료기기와 피부 미용 기기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다양한 에스테틱, 레이저 치료 이러한 부분들에 좀 특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시술이랑 화장품 결합 이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 호조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뭐 항반 치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외에도 수급적인 요인으로 최근에 기관이 한 달 정도 꾸준하게 매수를 한 상황에서 어제장에
외국인들이 특히나 1,000억 원 이상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트로닉도 뭐 바닥권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투자해볼 만한 기업 루트로닉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. 위즐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